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코어팀의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매월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의 파이코인 양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월별, 기간별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수와 양을 직관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은 총 1억 개의 파이코인이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고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거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더 높아야 많은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1월이나 2023년 작년에 비해서는 이번 2월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 가능한 조건 중 하나가 1000만 개 마이그레이션에 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오니어가 보편적으로 목표하는 기간, 예를 들어 올해나 내년 파이데이 때까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보다는 더 빨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에 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측의 이 대량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파이오니어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대량 통과가 될 시 이 마이그레이션은 현재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AMA 미팅에서 코어팀이 언급을 했지만요,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현재 이것이 최대치가 아니고 여러 중복 검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더 개선 사항이 있다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로 미래에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희망적으로 인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커톤 관련 소식도 잠시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이 오프라인의 이 파이스토어 앱을 파이앱에 직접 등록을 시키고 전 세계에 있는 파이오니어들이 쉽게 파이스토어를 검색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로열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파이 결제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파이앱 개발에 대한 지금 해커톤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앱들은 실제 파이 해커톤에 참여 중인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접속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 이 앱들은 기본적으로 이 파이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파이 OS에 등록된 앱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도가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해커톤의 마감일은 3월 3일이고요. 이 수상 앱들에 대한 공개는 3월 14일 파이데이 때 이루어질 것으로 초기에 공지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파이 OS에 공개된 앱은 이지 굿즈 앱과 맵 오브 파이 이 두 개 앱만 공개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비공개 형식으로 참여가 되고 있고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글로벌 이 맵이 보이고요. 이곳에 파이코인 이 결제를 받는 이 스토어들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사진이나 가격 정보, 디테일함을 다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그 외 여러 온라인 결제나 프로모션 결제 등의 시스템을 이 앱에 얹힐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파이 상택의 가장 핵심적인 이 코어 앱이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앱들이 출시가 되고 소개가 된다면 우리 국내 파이오니어 여러분들 또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신뢰를 하는 여러 해외 소스들에 따르면 파이 앱의 이 체크리스트가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크리스트에는 파이 앱을 페이스북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인증을 해야 하는 절차가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런 정보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파이 앱을 설치를 하면서 파이 앱을 다른 계정들을 통해서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분실 시나 또 휴대폰 교체로 다른 기기에서 파이 앱을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연동을 할 수 없어서 다시 파이 앱을 시작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비밀번호를 또 분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2022년부터 KYC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파이 앱을 페이스북이나 휴대번호 등에 먼저 인증을 한 파이 계정부터 KYC를 추가적으로 배포를 하겠다, 이런 공지를 했었을 만큼 파이 코어팀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파이 앱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파이 앱에 접속하셔서 왼쪽 상단 메뉴바를 탭하시고 가장 아래 프로필을 탭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앙에 나오는 계정 인증을 보시면 휴대폰 번호 인증이나 페이스북 인증, 이메일 인증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은 한 번씩 다 해주는 게 여러분이 파이 앱을 관리하는데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이 옵션이 체크리스트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파이 생태계에서 있었던 아주 기념비적인 파이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완도군에 위치한 해안가인데요. 약 9,000평에 달하는 이 임야가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파이파파 카페에서 이 쇼츠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파이오니어 분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것이고, 글을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오늘 저녁 목포에서 중개사 없이 개인 거래로 서로 필요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식당에서 식사까지 준비해 주시고 거래를 잘 마치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다음 주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최초로 파이로 땅을 거래하는 기쁨에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 계약금 1파이, 잔금 9,999파이, 합 10,000파이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고, 파이 거래 인증 사진을 올려주셨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같이 이미지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좀 더 검색을 해보면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 9,000평에서 10,000평 되는 이 땅을 10,000파이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밸류로 이 파이 거래가 되었는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년 넘게 이 파이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타인의 이 P2P 거래 디테일한 정보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려거나 아니면 그 거래가 좋은 거래인지 그렇지 않은 거래인지 어떤 가격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파이 생태계에서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보는 편인데요. 바로 파이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거래가 이 생태계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또는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또 이 P2P 거래가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이 파이 커뮤니티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이 몇 가지만 집중을 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 점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 이번 거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이미 유명해진 암호화폐는 해외에서 여러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닌 타 코인으로 이런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거래를 통해서 흡산 추가적인 거래들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아니면 흡산 규모의 거래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커뮤니티의 인식이 한 단계 더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파이 생태계 프로젝트 이런 것을 영상을 통해서 어떤 카페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비현실적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이오니어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말이 되질 않는다. 누가 가치가 없는 코인 또는 가치가 정해지지 않는 코인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비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파이코인을 이제 결제를 받고 매장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해보려는 시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 매장의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일반 파이오니어 분들도 수백만 원에서 좀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이코인이 많은 분들에게는 거래의 매개체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부피를 키워서 생각을 하자면 이제는 차량이라든지 유명인들의 미술품까지, 어떤 예술품까지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이제 주변에 일어나면은 이거는 일회성 거래이다, 이건 조작된 거래라고 생각하시는 파이오니어 분들은 이젠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의 인식이 변화되었고 성숙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 생태계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래가 무엇일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을 나눠주셨는데, 이 다음 단계의 부동산 관련 거래가 파이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이런 좋은 케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파이코인으로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또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커뮤니티는 이 부동산 거래를 파이코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이코인은 글로벌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파이오니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